1번 문제. 1번 문제는 19년 2회, 21년 3회, 24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유해 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체 영양인자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개인 감수성, 두 번째로는 기상 조건, 세 번째로는 작업 강도, 네 번째로는 폭로 농도, 다섯 번째로는 폭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개기작 폭폭, 개기작 폭폭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7년 3회부터 23년 3회, 총 10년간 8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물리적 또는 기하학적 직경의 종류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첫 번째로 마틴 직경은 입자의 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다. 두 번째 페렛 직경은 입자의 가장자리를 이등분한 직경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면적 직경은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으로 가장 정확한 직경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1회부터 22년 1회, 총 10년간 10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 적용 조건 5가지를 쓰시오. 단, 국소 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첫 번째로는 배출원이 이동성인 경우, 두 번째로는 유해물질이 증기 또는 가스인 경우, 세 번째로는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은 경우, 네 번째로는 유해물질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마지막으로는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배유유유유, 배유유유유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6년 3회, 19년 2회, 21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고농도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작업환경 관리 대책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작업공정 습식화, 두 번째로는 작업장소 밀폐 및 포위, 세 번째로는 국소배기 또는 전체 환기, 마지막으로는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국그릇을 많이 깨는 사람한테 작작 국그릇 깨, 작작 국깨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8년 3회, 21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중금속 중 크롬, 육가 크롬 제외 또는 납 분석 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채취 여과제의 종류 첫 번째로는 MC 여과지, 두 번째로는 PVC 여과지가 되겠습니다. 분석기기는 원자흡광 광도계, 분석기술은 원자흡광 광도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가크롬에 대한 문제랑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24년 1회에는 육가크롬 채취 후 분석 시 채취 여과제의 종류와 분석기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육가크롬의 채취 여과제의 종류는 PVC 여과지이고 분석기계는 전도도 검출기, 분광 검출기, 이온 크로마토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꼭 일반 크롬과 육가크롬은 구분하여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4년 2회, 16년 1회, 16년 2회, 21년 3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시험 장비 또는 측정기의 명칭을 쓰시오. 오염물질의 확산 이동 관찰이 유용하게 사용되며 대략적인 호드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 염화체의 이 주석이 공기와 반응하여 흰색 연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사용한다. 레시버식 후드의 개구부 흡입기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해당 시험 장비 또는 측정기의 명칭은 발연관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21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살충제 중 파라티온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파라티온의 인체 침입 경로는 경구 또는 피부 점막으로 흡수이고 여기서 경구는 입을 통하여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라티온의 인체 침입 경로가 유효한 이유는 농약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농약에 중독된 가축의 섭취로 인한
인체 침입이 가능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1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질환의 명칭을 쓰시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의 명칭은 근골격계 질환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8년 1회 21년 3월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떤 원형 덕트에 유체가 흐르고 있다. 덕트의 직경을 2분의 1로 하면 직관 부분의 압력 손실은 몇 배가 되는지 쓰시오. 단, 달시의 방정식을 적용한다. 먼저 달시의 방정식을 써주고 Q는 AV이고 이것을 V는 A분의 Q로 변환할 수 있고 지문에서 원형 덕트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원형 단면적 A 공식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을 대입하면 요속 V는 이렇게 나오고 해당 요속 V를 해당 달시의 방정식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구한 달시의 방정식과 직경의 비례 관계를 표현하자면 압력 손실은 직경의 5승분의 1과 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덕트의 직경 D를 2분의 1로 해당 공식에 대입하면 압력 손실은 직경의 5승분의 32와 동일하며 압력 손실이 몇 배 되는지 쓰라고 했으니 기존 압력 손실분에 변경된 압력 손실을 대입해주면 32배가 나오게 됩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9년 1회, 21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 열 보화량이 20만 kcal/h이고 외기 온도 25도, 작업장 내 온도는 35도이다. 이때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먼저 열 보화량이 주어졌을 때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열 보화량 HS와 온도 차이인 델타 T는 지문에 주어졌지만 공기의 비열 CP는 주어지지 않으면 0.3으로 보기 때문에 0.3을 대입해주고 열 보화량 HS는 20만 kcal 대입, 온도차 델타 T는 35도-25도를 대입해주면 필요 환기량 Q는 66,666.67 세제곱미터/h가 나오게 되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필요 환기량 Q는 1111.11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9년 2회, 21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적이 3,000 세제곱미터인 사무실에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인당 CO2 배출량은 흡연을 고려하여 21L/h로 하고 외기 CO2의 농도는 0.03%이다. 실내 CO2의 농도를 0.1%로 유지하고자 할 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구하시오. 먼저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의 공식은 최적 V분의 필요 환기량 Q이기 때문에 필요 환기량 Q를 구해줍니다.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M은 21L/h 대입, CS와 CO는 각각 0.03%, 0.1%를 대입해주고 이대로 구하게 된다면 리터/h가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인당 필요 환기량은 30세제곱미터/h가 나오는데 지문에 500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하였으니 500명을 곱해주면 전체 필요 환기량 Q는 15,000 세제곱미터/h가 나오게 됩니다. 구한 필요 환기량 Q를 해당 ACH 공식에 대입하고 최적 V값도 3,000 세제곱미터를 대입하면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는 5회/h가 나오게 됩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9년 2회, 21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대 위에서 용접할 때 흉을 포집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면에 고정된 플랜지가 붙은 30cm 곱하기 10cm 규격의 외부식 사각형 후드를 설치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개구면에서 작업 지점까지의 거리 0.3m, 제어 속도는 1m/s이다. 먼저 필요 송풍량 Q를 구해줍니다. 해당 표는 외부식 후드의 필요 송풍량 Q에 대한 공식이고 지문에서 작업면에 고정된 플랜지가 붙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면 위치 플러스 플랜지 부착 조건인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필요 송풍량 Q를 구해줍니다. 지문에 주어진 V는 1m/s 대입, X는 0.3m 대입, A는 cm로 나와 있는데 미터로 변경하면 0.3m by 0.1m를 그대로 대입하면 0.465 세제곱미터/s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일부는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27.9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플랜지 폭 구해봅니다. 플랜지 폭의 공식은 루트 단면적이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단위가 cm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10을 그대로 대입하면 17.32cm가 나오게 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1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후드의 정압 20mm H2O, 덕트의 속도압 12mm H2O일 때 후드의 유입 계수를 구하시오. 먼저 후드의 정압 공식은 VP의 1 플러스 F가 되겠고 여기서 유입 손실계수 F는 유입계수로 표현하자면 CE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바꿔주고 그럼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 최종적으로 SPH는 VP 곱하기 CE의 2승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드의 정압 20mm H2O를 대입하고 덕트의 속도압 12mm H2O를 대입하고 후드의 유입계수 CE를 미지수 X로 두면 이 상태에서 고학용 계산기 솔브 기능을 이용해주면 후드의 유입계수 CE는 0.77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솔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21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표준 공기가 흐르고 있는 덕트의 직경 150mm, 점성계수 1.607 곱하기 10의 -4 푸아즈, 밀도 1.2kg/세제곱미터, 레이놀즈 수 3만일 때 덕트의 요속을 구하시오. 먼저 점성계수의 단위를 푸아즈에서 kg/ms로 단위 변환해줍니다. 1푸아즈는 10의 -1승 kg/ms이므로 단위 변환해주면 1.607 곱하기 10의 -5 kg/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의 공식인 점성계수분의 밀도 곱하기 유속 곱하기 직경에서 유속 V에 대한 식으로 이항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덕트의 직경을 0.15m를 대입하고 밀도 1.2kg/세제곱미터 대입, 레이놀즈 수 3만 대입, 점성계수 1.607 곱하기 10의 -5승 kg/ms를 대입해주면 덕트의 유속 V는 2.68 m/s가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21년 1회, 21년 3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크실렌을 다루는 작업장은 1 ATM 21도, 여기서 1 ATM 21도의 부피는 24.1L인 것을 적어주고 해당 크실렌을 사용하는 작업 조건의 사용 온도는 130도, 크실렌 증발량이 3L/h일 때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단, 크실렌 비중 0.88, 폭발 하한계 1%, 분자량 106, 안전계수는 10이다. 먼저 1 ATM 21도 조건에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지문에 주어진 T는 130도 대입, 비중 S는 0.88, G는 3L/h,
안전계수 K는 10, 분자량 M은 106, 폭발 하한계 LEL은 1%, 그리고 B는 온도 보정상수인데 온도 보정상수 B 선정 방법은 사용온도 T가 120도 미만일 때는 1, 이상일 때는 0.7이므로 현재 지문에서 사용온도가 130도로 나와있으므로 0.7을 채택하여 넣어주시면 필요한 기량 Q는 1175.37 세제곱미터/h가 나오고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량 Q는 19.59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21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총 흡음량이 1504빈인 정육면체 형태의 작업장에 벽면과 천장에 각각 504빈의 흡음재를 추가로 부착하였을 경우 실내 소음 저감량을 구하시오. 먼저 정육면체 공간에 천장은 한 곳이므로 504빈이고 벽면은 하나, 둘, 셋, 네 곳이므로 4 곱하기 500을 하면 2004빈이므로 흡음재 총 부착은 504빈 더하기 2004빈을 하여 2504빈이 나오게 됩니다. 실내 소음 저감량 NR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1504빈을 대입 그리고 위에서 구한 2504빈을 대입해주면 실내 소음 저감량 NR은 4.26dB이 나오게 됩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21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길이 200cm, 높이 3cm인 플랜지 부착형 슬롯 후드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오요망까지의 거리 30cm, 제어 속도가 3m/s일 때 필요 송풍량을 구하시오. 먼저 필요 송풍량 Q의 공식은 이렇고 형상계수 C는 해당 표를 이용하여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에서 플랜지가 부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형상계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래 비고를 보면 대한민국은 ACGIH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형상계수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ACGIH 기준으로 형상계수를 선정하여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가 나와 있으므로 ACGIH 기준인 2.6을 채택하여 대입해줍니다. 그러고 L은 미터화 하면 2m를 대입, V는 3m/s 대입, X도 미터화 하면 0.3m를 대입해주면 4.68 세제곱미터/s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280.8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21년 3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톨루엔과 크실렌을 각각 시료에 분석한 결과표이다. 톨루엔의 TAV는 50ppm, 분자량 92와 크실렌 노출 기준은 100ppm, 분자량 106은 상가작용을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작업 조건은 1 atm 25도이다. 여기서 1 atm 25도의 부피는 24.45L를 적어줍니다. 먼저 톨루엔의 TWA 단위가 mg/세제곱미터이므로 분자의 전부 mg을 넣어줍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채취한 분석이 3.2mg이고 13시부터 17시까지 분석한 게 5.4mg이므로 두 개를 더해주고 분모는 전부 세제곱미터로 맞춰줍니다. 채취유량은 0.18L/min인데 채취 시간이 8시부터 12시면 4시간이고 13시부터 17시까지면 4시간 총 8시간인데 채취유량 단위가리/min이므로 이것을 분으로 바꿔주면
8 곱하기 60에서 480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분모의 단위가 리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1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를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99.54mg/.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실렌의 TWA도 같은 개념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크실렌은 8시부터 12시까지 분석한 것이 12.3mg이고 13시부터 17시까지 분석한 게 21.9mg이므로 서로 더해줍니다. 분모는 위에 톨루엔과 채취 시간, 채취 유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넣어주면 395.83mg/.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용농도 초과 여부를 구해줍니다.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기준 분의 측정치의 합인데 분자 분모의 단위가 동일해야 하므로 노출기준의 단위는 ppm이니 측정치 값도 ppm으로 맞춰줍니다. ppm의 공식은 이렇고 위에서 구한 톨루엔은 99.54mg/. 세제곱미터이고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를 대입, 분자량 91을 대입해주면 톨루엔의 ppm은 26.45가 나오고 크실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구한 395.83mg/. 세제곱미터를 대입, 부피 24.45L와 분자량 106을 대입해주면 91.3ppm이 나오게 됩니다. 구한 측정치 값들을 해당 EI식에 대입하고 T1과 T2는 각각 50ppm, 100ppm이므로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1.44가 나오게 됩니다. 구한 EI는 1.44는 노출지수가 1보다 크므로 허용 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21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원형 확대관에 흐르는 유량은 0.5 세제곱미터/s이고 원형 확대관에서 확대 전 직경 D1은 300ml, 확대 후 직경 D2는 400ml, 확대 전 정압 마이너스 21.5ml H2O일 때 확대 후 정압을 구하시오. 단, 압력 손실 계수는 0.81이다. 먼저 확대 후 정압 마이너스 확대 전 전압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지문에 압력 손실 계수가 주어졌으나 해당 식을 사용하여 SP2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면 해당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SP1과 R값은 알기 때문에 1지점의 속도압 VP와 2지점의 속도압 VP를 각각 구해줍니다. 속도압 VP를 구하기 위해 지문 내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해당 문제에는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속도압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각 지점의 유속 V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속 V는 단면적 분의 유량이고 원형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으로 변환하면 공식은 이렇게 되고 유량 0.5 세제곱미터/s와 300ml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되고 미터화해서 0.3m를 대입해주면 V1은 7.07m/s가 나오고 구한 V값을 해당 VP1은 공식에 대입해주면 1지점의 속도압 VP1은 3.06ml H2O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V2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면 유량은 0.5 세제곱미터/s 대입, 확대 후 직경 D2는 0.4m를 대입해주면 유속 V2는 3.98m/s가 나오고 구한 유속을 해당 공식에 대입해주면 이 지점의 속도압 VP2는 0.97ml H2O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공식으로 풀기 위해 정압회복계수 R은 1- 압력 손실 계수로 구할 수 있으므로 1- 0.81
이면 정합회복계수 R은 0.1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sp2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sp1은 마이너스 21.5ml H2O 대입, R은 0.19 대입, V1 3.06과 V2 0.97을 각각 대입해주면 sp2 값은 마이너스 21.1ml H2O가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21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분지관이 동일한 합류점에서 만나 합류관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을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여 합류점에서 유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정된 유량을 구하시오. 먼저 보정된 유량은 정합비 1.1을 기준으로 이하이거나 크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합비를 구해줍니다. 먼저 절대값 기준으로 정합이 낮은 쪽이 sp1이고 높은 쪽이 sp2이기 때문에 정합 A가 sp1, 정합 B가 sp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sp1과 sp2를 해당 정합비 공식에 대입해주면 정합비는 1.18이 나오고, 그러면 절대값 기준으로 정합비가 1.2 이하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값 기준으로 정합이 낮은 쪽의 유량을 증가시켜 압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송풍기 상사법칙을 이용한 공식인 Q2는 Q1 곱하기 루트 sp1 분의 sp2에서 Q1 150 세제곱미터/민을 대입해주고 sp1, sp2를 각각 대입해주면 보정된 유량 Q2는 162.71 세제곱미터/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2021년 3월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